만약 당신이 가진 목걸이가 30년 전 죽은 아이의 것이라면 세상에 똑같은 열쇠가 두 개 존재할 확률은 0%입니다. 하지만 이 여자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들어간 그 집이 30년간 봉인된 비밀을 품고 있다는 걸. 이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했습니다. 30년 만에 풀리는 가족의 비밀, 금지된 오르골의 저주, 그리고 불가능한 재회. 구독을 누르면 다음 이야기를 놓치지 않습니다. 이 영상이 끝나기 전 당신은 눈물을 흘리게 될 겁니다. 한미영, 27세, 보육원 출신. 엘리베이터가 40층에 멈추자 차가운 인상의 김비서가 서 있었습니다. 한미영 씨, 따라오세요. 미영이 밝게 인사했지만 그는 무표정했습니다. 긴 복도를 걸으며 미영이 말했습니다. 와, 정말 넓네요. 여기 계신 분들 많으세요? 많지 않습니다. 회장님은 조용한 걸 좋아하시니까. 불필요한 대화도. 미영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서재문 앞에서 김 비서가 멈춰섰습니다. 규칙은 간단합니다. 회장님 계실 때 소리 내지 말 것. 개인, 물품 만지지 말 것.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어둡고 먼지 낀 서재. 중앙에 유리 진열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갑자기 그가 미영의 팔을 강하게 움켜잡았습니다. 아! 미영이 비명을 삼켰습니다. 저 진열장 안의 것. 절대 만지지 마세요. 숨결조차 닿게 하지 마세요. 그의 손에 힘이 들어가 미영의 팔에 붉은 자국이 생겼습니다. 저게 대체? 물건이 아닙니다. 김 비서가 진열장을 바라보며 낮게 말했습니다. 회장님의 시간이 멈춘 곳이죠. 만지는 순간 당신은 끝입니다. 이해했어요? 미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김 비서가 나가고 혼자 남은 미영은 조심스럽게 진열장으로 다가갔습니다. 안에는 먼지 쌓인 나비 오르골. 한쪽 날개가 부러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유리에 얼굴을 가까이 댔습니다. 섬세한 나비 문양. 순간 그녀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거 설마? 미영은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목걸이를 꺼냈습니다. 보육원에서부터 가지고 있던 유일한 과거. 나비 열쇠 펜던트. 오르골과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날개 패턴. 중앙의 홈까지. 왜 똑같은 거지? 이게 대체? 그녀가 무의식적으로 펜던트를 쥐었습니다. 바로 그 순간 윙 오르골이 진동하기 시작했습니다. 파란 빛이 번쩍였습니다. 뭐야? 미영의 손에 쥔 펜던트도 함께 진동했습니다. 서재 조명이 깜빡거렸습니다. 깜빡, 깜빡. 유리 진열장이 덜덜 떨렸습니다. 안 돼. 부서지면. 미영이 펜던트를 놓으려 했지만 손에 달라붙은 듯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떨어져, 제발. 복도에서 급한 발소리. 거기 뭐 하는 거야? 김 비서의 목소리. 미영은 펜던트를 강제로 바닥에 떨어뜨렸습니다. 순간 모든 진동이 멈췄습니다. 조명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문이 박차고 열렸습니다. 무슨 일이야? 김 비서가 날카롭게 물으며 강 안을 훑었습니다. 아무것도요. 전기가 불안정해서 조명이 깜빡였는데. 김 비서의 시선이 바닥으로 향했습니다. 펜던트. 그가 그것을 주워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얼굴이 사색이 됐습니다. 이건. 그가 천천히 고개를 들어 미영을 봤습니다. 어디서 났어? 이 열쇠. 보육원에서부터요. 제가 태어났을 때부터. 보육원? 어디? 아현동 사랑보육원이요. 김 비서의 입술이 떨렸습니다. 몇 년생? 97년생입니다. 그가 벽의 사진을 바라봤습니다. 젊은 강 회장 부부와 갓난아기. 아기 목에 똑같은 펜던트. 이럴 수가. 그가 중얼거렸습니다. 불가능해. 하지만 그가 미영의 얼굴을 처음으로 제대로 봤습니다. 너, 턱 밑에 점 있어? 미영이 고개를 들자 턱 밑 오른쪽에 작은 점. 김 비서가 뒤로 휘청거렸습니다. 수연이도 똑같은 곳에. 그가 휴대폰을 꺼내 급히 전화했습니다. 회장님,
지금 당장 들어오셔야 합니다. 믿기 힘든 일이 직접 보셔야 해요. 미영이 다가갔습니다. 저기요, 무슨. 움직이지 마. 김 비서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절대 나가지 마. 30분 후 강선주 회장이 도착했습니다. 김 비서가 복도에서 그녀를 맞았습니다. 확실합니까? 직접 보시면 서재문이 열렸습니다. 미영은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 회장이 들어서며 그녀를 봤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침묵. 얼굴을 똑바로 보여봐.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미영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강 회장이 한 걸음씩 다가왔습니다. 눈, 코, 입, 턱 밑에 점까지 훑었습니다. 이름이 뭐야? 한미영입니다. 원래 이름 말고 그게 원래 이름이에요. 보육원에서 지어준. 보육원이 어디?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아현동 사랑보육원. 강 회장이 벽에 기댔습니다.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곳에 30년 전 거기 맡겨졌던 거야. 무슨 말씀을. 나가.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김 비서가 물었습니다. 다들 나가. 혼자 있고 싶어. 김 비서가 미영을 데리고 나갔습니다. 문이 닫혔습니다. 강 회장은 홀로 서재에 남았습니다. 그날 밤 11시 55분. 미영은 입주 청소부 방에서 잠들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펜던트는 김 비서가 가져갔습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떼어본 적 없는 그것. 목이 텅 빈 느낌. 그때 복도 끝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삐걱, 삐걱, 긁는 소리. 미영은 조심스럽게 문을 열었습니다. 소리는 서재에서 들려왔습니다. 문이 살짝 열려 있었습니다. 미영이 문틈으로 들여다봤습니다. 숨이 멎었습니다. 바닥에 무릎 꿇은 강 회장. 잠옷 차림. 그녀는 진열장 유리를 손톱으로 긁고 있었습니다. 피가 흐르고 있었습니다. 손톱이 뜯어졌는데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계탑에서 자정을 알렸습니다. 땡, 땡, 땡. 12번. 강 회장의 흐느낌이 종소리 사이로 새어나왔습니다. 수연아. 엄마야. 미영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낮의 차가운 얼음, 여왕이 아니었습니다. 무너진 한 사람의 어머니. 미안해, 수연아. 엄마가 그날.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내 손을 놓은 거. 단 1초. 핸드백을 주우려고. 그 1초에 넌 그녀가 유리를 더 세게 긁었습니다. 사라졌어. 30년 전 백화점. 사람들 틈에서 내가 엄마 부르던 목소리. 이젠 기억도 안 나. 피 묻은 손으로 유리를 쓰다듬었습니다. 내 얼굴도 희미해져. 사진만 봐도 진짜 내 얼굴인지 기억이 안 나. 엄마가 널 2번 죽인 거야. 그날, 그리고 오늘.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30년간 단 한 번도 엄마를 불러본 적 없는 자신. 그리고 저기 딸을 부를 수 없는 저 여자. 가슴이 먹먹했습니다. 이 오르골. 강 회장이 이마를 유리에 쿵 부딪혔습니다. 아빠가 만든 거야. 내 웃음소리를 녹음해서. 하지만 난 못 들어. 들으면 미칠 것 같아. 살아있는 내가 아니라 죽은 내 목소리니까. 그녀가 소리 없이 오열했습니다. 엄마는 살인자야. 널 죽인. 미영이 고개를 돌렸습니다. 바로 그때 복도 바닥이 삐걱 소리를 냈습니다. 강 회장의 울음이 멈췄습니다. 소름 끼치는 정적. 그녀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습니다. 달빛에 비친 눈물과 피로 얼룩진 얼굴.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너. 강 회장이 일어섰습니다. 피 묻은 손을 뻗으며 다가왔습니다. 너. 왜 여기 있어? 죄송합니다. 소리가 들려서. 닥쳐.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넌 누구야? 왜 내 딸 얼굴을 하고 있어? 왜 똑같은 점이 있어? 저는 그냥. 김비서. 강 회장이 복도로 외쳤습니다.
김비서, 잠시 후 김 비서가 급히 달려왔습니다. 회장님, DNA 검사해. 당장.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미영을 가리켰습니다. 병원 기록, 보육원 기록, 모든 걸 조사해. 회장님, 혹시 가능성은 0%야. 강 회장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수연이는 죽었어. 경찰이 3년을 찾았어. 하지만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시신을 못 찾았지. 그래서 난 30년간 그녀가 무너지듯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혹시라도 살아있을까봐 3일이 흘렀습니다. DNA 검사 결과를 기다리는 동안 미영은 펜트하우스에 갇혀 있었습니다. 결과 나올 때까지 나가지 마세요. 김 비서의 명령이었습니다. 미영은 자신의 방에서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펜던트도 자유도 없었습니다. 그날 저녁 폭풍우가 몰려왔습니다. 천둥이 하늘을 갈랐습니다. 황, 번개가 번쩍였습니다. 회장님과 김 비서님은 외부 일정으로 늦게 들어오십니다. 다른 직원이 말했습니다. 미영은 혼자 남았습니다. 텅 빈 펜트하우스. 폭우 소리만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복도를 걸었습니다. 발길은 자연스럽게 서재로 향했습니다. 문이 잠겨 있지 않았습니다. 미영이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번개 불빛이 서재를 비췄습니다. 유리 진열장. 그 안에 오르골. 저건 회장님의 시간이 멈춘 곳. 김 비서의 말이 떠올랐습니다. 미영은 진열장 앞에 섰습니다. 부러진 날개, 쌓인 먼지, 침묵하는 오르골, 무덤. 그녀가 중얼거렸습니다. 김 비서님이 그렇게 말했지. 무덤이라고. 번개가 다시 쳤습니다. 오르골이 빛에 반짝였습니다. 무덤이라면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곡소리라도 내야지. 30년간 보육원에서 자라며 그녀는 알았습니다. 침묵이 얼마나 잔인한지, 아무도 자신을 찾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외로운지. 저 오르골도 나처럼. 그녀가 진열장 자물쇠를 바라봤습니다. 30년간 혼자였겠지. 미영은 머리핀을 뽑았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해고될 거야. 당연히. 그녀가 자물쇠에 머리핀을 넣었습니다. 하지만 찰칵 자물쇠가 열렸습니다. 침묵보다는 곡소리가 났잖아. 유리문이 천천히 열렸습니다. 30년 만에 먼지가 공기 중에 흩날렸습니다.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오르골을 꺼냈습니다. 생각보다 가벼웠습니다. 생각보다 차가웠습니다. 미안해. 그녀가 오르골에게 속삭였습니다. 오래 기다렸지. 천둥이 다시 울렸습니다. 미영은 오르골을 테이블에 올려놓았습니다. 부러진 날개, 굳은 태엽, 녹슨 기어. 고칠 수 있을까? 순간 그녀의 손이 움직였습니다. 마치 기억하고 있다는 듯. 보육원 시절 망가진 장난감들을 고치던 기억. 다른 아이들이 버린 것들을 그녀는 되살렸습니다. 할 수 있어. 해야 돼. 미영의 눈빛이 결연해졌습니다. 미영의 손이 오르골 위를 움직였습니다. 머리핀, 클립, 핀셋. 그녀가 가진 전부였습니다. 부러진 날개부터 조심스럽게 날개를 분리했습니다. 금속이 휘어져 있었습니다. 그녀가 천천히 펴냈습니다. 기어는 내부를 들여다봤습니다. 30년 된 먼지와 기름때, 톱니가 어긋나 있었습니다. 미영의 손이 능숙하게 움직였습니다. 이상했습니다. 배운 적 없는데 알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돌려야 하는지, 어디를 눌러야 하는지. 나 왜 이걸 아는 거지? 그녀의 손이 멈췄습니다. 하지만 곧 다시 움직였습니다. 마치 손이 기억하고 있는 것처럼. 30분이 지났습니다. 날개가 제자리로 돌아갔습니다. 기어가 맞물리고 태엽이 풀렸습니다. 이제 감으면 미영의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떨리는 손으로 태엽을 잡았습니다. 천천히 돌렸습니다. 딱, 딱, 딱. 태엽이 감겼습니다.
그녀가 손을 뗐습니다. 침묵, 정적, 그리고 띠링. 30년 만에 첫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띠링, 띠링, 띠링. 맑은 소리가 서재를 채웠습니다. 오르골이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나비가 천천히 회전했습니다. 멜로디가 흘렀습니다. 슬프고 아름답고 그리운 이 소리.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왜 이렇게 익숙해? 멜로디는 자장가였습니다. 누군가 부르는 듯한, 누군가 속삭이는 듯한. 나비야, 나비야 날아가거라. 미영이 따라 불렀습니다. 배운 적 없는 노래, 들어본 적 없는 멜로디. 하지만 그녀는 알고 있었습니다.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어라.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왜 우는지 몰랐습니다. 왜 이렇게 슬픈지 몰랐습니다. 방울방울 방울방울 꽃잎 같구나. 그녀가 오르골을 꼭 안았습니다. 차가운 금속. 하지만 따뜻하게 느껴졌습니다. 엄마, 그 단어가 저절로 나왔습니다. 엄마. 미영은 27년간 단 한 번도 그 단어를 입 밖에 낸 적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 엄마 어디 있어요? 멜로디가 절정에 달했습니다. 서재가 그 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바로 그때 현관에서 도어락 소리. 삐삐삐 누군가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눈물을 닦았습니다. 안 돼. 가지. 하지만 오르골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태엽이 아직 다 풀리지 않았습니다. 복도에서 발소리. 빠르게 다가오는 뭐야, 이 소리? 강 회장의 목소리. 그녀가 서재로 뛰어오고 있었습니다. 미영은 오르골을 멈추려 했습니다. 하지만 손이 떨려 태엽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이 소리. 설마 강 회장의 목소리가 가까워졌습니다. 떨리고 있었습니다. 두려움에 가득 찬 서재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강 회장이 서 있었습니다. 비에 젖은 옷, 창백한 얼굴, 그리고 공포에 질린 눈. 그녀의 시선이 미영의 손에 있는 오르골로 향했습니다. 아직도 멜로디를 연주하는 30년 만에 깨어난 안 돼. 강 회장이 비명을 질렀습니다. 그건 안 돼. 강 회장이 서재 문 앞에 얼어붙었습니다. 오르골 멜로디가 공기를 가득 채웠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그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분노가 아니었습니다. 공포였습니다. 순수한 공포. 안 돼. 이 소리는 그녀가 벽을 짚으며 비틀거렸습니다. 미영이 오르골을 아는 채 일어섰습니다. 회장님, 저는 그냥 닥쳐. 강 회장이 귀를 막으며 소리쳤습니다. 이 소리 멈춰. 당장. 그녀가 서재로 뛰어들어왔습니다. 테이블 위에 화병을 집어 던졌습니다. 쾅! 산산조각이 났습니다. 회장님. 미영이 뒤로 물러났습니다. 강 회장이 책을 집어 던졌습니다. 액자를 바닥에 내리쳤습니다. 유리가 깨졌습니다. 이 소리가, 이 저주받은 소리가 그녀의 코에서 피가 흘렀습니다. 과호비였습니다. 30년 전 민호가 그랬어. 강 회장이 벽에 기대며 중얼거렸습니다. 수연이가 사라진 날, 그 사람이 이 오르골 앞에서 그녀의 눈에서 눈물과 피가 섞여 흘렀습니다. 이 소리가 울리는 날 죽은 사람이 돌아온다고 했어. 미영의 손이 떨렸습니다. 죽은 사람이? 내 남편. 강 회장이 절규했습니다. 민호는 수연이 실종되고 1년 만에 죽었어. 심장마비로. 그녀가 가슴을 쥐어뜯었습니다. 그날 밤 이 오르골 앞에서 쓰러졌어. 마지막 말이 이 소리가 울리면 수연이가 돌아온다고. 강 회장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나는 그게 저주인 줄 알았어. 죽은 딸이 유령으로 돌아온다는. 그녀가 손으로 얼굴을 감쌌습니다. 그래서 봉인했어. 30년간 이 소리를 들으면 미칠 것 같아서 오르골은 여전히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멜로디가 절정으로 향했습니다. 하지만
강 회장이 떨리는 눈으로 미영을 봤습니다. 넌 유령이 아니야. 살아있어. DNA도 맞아. 그녀가 일어섰습니다. 비틀거리며 미영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럼 민호는 뭘 알고 있었던 거야? 바로 그때 김 비서가 뛰어들어왔습니다. 회장님, DNA 결과 확인했습니다. 그가 숨을 헐떡였습니다. 99.9% 일치. 한미영 씨는 강수연 양이 맞습니다. 강 회장이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수연이 정말 김 비서가 오르골로 다가갔습니다. 멜로디가 끝나갔습니다. 그가 오르골을 들어 뒷면을 살폈습니다. 회장님, 이것 좀 보세요. 강 회장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김 비서가 오르골 뒷면의 먼지를 닦아냈습니다. 작은 홈이 나타났습니다. 나비 모양의 홈. 이건 강 회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열쇠 구멍이야.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회장님, 남편분께서 이 안에 뭔가를 숨기신 것 같습니다. 그가 미영의 펜던트를 가리켰습니다. 그리고 그 열쇠는 세 사람의 시선이 미영의 목걸이로 향했습니다. 오르골의 마지막 음이 울렸습니다. 띠링. 정적.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민호. 당신 뭘 남긴 거야? 강 회장이 미영에게 손을 뻗었습니다. 그 목걸이. 줘봐. 미영이 본능적으로 뒤로 물러났습니다. 이건 제 거예요. 내 거라고. 강 회장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그게 정말 내 거라면 증명해봐. 그 열쇠로. 그녀가 한 걸음 다가왔습니다. 오르골을 열어봐. 내 아버지가 뭘 숨겼는지. 아버지? 미영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 아버지를 모르는데요. 강민호. 강 회장이 소리쳤습니다. 시계공이었어. 너를 위해 그 오르골을 직접 만들었어. 내 웃음소리를 녹음하고 비밀장치까지 만들어서. 미영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아빠가 저를 위해. 그런데 넌 사라졌어. 강 회장이 오열했습니다. 그 사람은 1년 내내 너를 찾아 헤맸어. 매일 밤 그 오르골 앞에서 울었어. 그러다 심장이 멈췄어. 그녀가 미영의 셔츠를 움켜쥐었습니다. 이제라도 알고 싶어. 그 사람이 마지막으로 뭘 남겼는지, 왜 이 소리가 울리면 내가 돌아온다고 했는지. 놓으세요. 미영이 뿌리쳤습니다. 전 당신 딸인지도 확신이 안 서요. DNA가 99.9% 일치하는데. 숫자가 뭐가 중요해요. 미영이 소리쳤습니다. 전 27년간 혼자였어요. 엄마도 아빠도 없이. 두 사람 사이에 격렬한 긴장감이 흘렀습니다. 내놔. 강 회장이 낮게 말했습니다. 그 목걸이 내놔. 내 남편이 만든 거야. 내 딸 거야. 내 거 아니야. 제 거예요. 미영이 목걸이를 꽉 쥐었습니다. 27년간 이것만 믿고 살았어요. 이게 제 전부예요. 강 회장이 미영에게 달려들었습니다. 미영이 오르골을 품에 안았습니다. 안 돼요. 부서져요. 강 회장이 미영의 팔을 잡아당겼습니다. 내놔. 싫어요. 두 사람이 오르골을 사이에 두고 격렬하게 몸싸움을 벌였습니다. 테이블이 넘어갔습니다. 의자가 쓰러졌습니다. 나. 싫어. 강 회장이 미영의 셔츠 깃을 잡아 끌었습니다. 찢어지는 소리. 찌즈. 미영이 비틀거렸습니다. 그 순간 셔츠 안에 숨겨져 있던 펜던트가 밖으로 튕겨져 나왔습니다. 나비 열쇠가 허공에 매달렸습니다. 천천히 흔들렸습니다. 주변의 모든 소리가 사라졌습니다. 오직 펜던트가 흔들리는 소리만. 찰랑, 찰랑. 강 회장의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미영의 숨이 멎었습니다. 김 비서의 눈이 커졌습니다. 펜던트에 빛이 반사되었습니다. 정교한 나비 문양. 세월에 닳지 않은 금속. 30년 전 그대로. 그게 강 회장이 손을 내렸습니다. 힘이 쭉 빠졌습니다. 민호가 만든 그녀의 무릎에서 힘이 풀렸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똑같아. 사진 속 수연이가 했던 거랑. 미영이 펜던트를 잡았습니다. 여전히 목에 걸려 있었습니다. 이게 아빠가 만든 거예요? 김 비서가 조심스럽게 다가왔습니다. 회장님, 이제 확실합니다. 그가 무릎을 꿇고 강 회장 옆에 앉았습니다. 한미영 씨가 아닙니다. 강수연 양입니다. 강 회장이 고개를 들어 미영을 봤습니다. 눈물 범벅인 얼굴. 수연아, 미영도 울고 있었습니다. 정말 내 딸이야. 강 회장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30년을 기다렸어. 김 비서가 일어나 오르골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입니다. 그가 오르골 뒷면을 두 사람에게 보여줬습니다. 먼지를 닦아낸 나비 모양의 홈. 회장님, 남편분은 더 큰 비밀을 이 안에 숨기셨습니다. 강 회장이 오르골을 받아들었습니다. 손가락으로 홈을 더듬었습니다. 민호 당신, 여기에 뭘? 그녀가 미영을 봤습니다. 수연아, 그 열쇠로 아빠가 남긴 걸 열어줄래? 미영이 떨리는 손으로 펜던트를 풀었습니다. 27년간 단 한 번도 벗어본 적 없는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가 해주세요. 그 단어, 엄마, 처음 제대로 발음했습니다. 강 회장의 손이 떨렸습니다. 펜던트를 받아 오르골의 홈에 가져갔습니다. 나비와 나비가 맞닿았습니다. 완벽하게 일치했습니다. 천천히 집어넣었습니다. 찰칵, 찰칵. 펜던트가 홈에 완벽하게 들어갔습니다. 순간 오르골 밑바닥에서 기계음이 들렸습니다. 드르륵, 스르륵. 30년간 굳어있던 장치가 움직였습니다. 미세한 금속음, 톱니가 맞물리는 소리. 뭔가 열리고 있어. 김 비서가 숨을 죽였습니다. 뚝. 작은 서랍이 오르골 밑에서 튀어나왔습니다. 2cm. 강 회장이 떨리는 손으로 서랍을 잡아당겼습니다. 끽. 30년 된 먼지가 공기 중으로 흩날렸습니다. 서랍 안. 빛바랜 사진 한 장. 노란색으로 변색된 편지 한 통. 작은 USB 하나. 민호. 강 회장이 사진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너무 떨려 제대로 잡을 수 없었습니다. 사진 속 환하게 웃고 있는 젊은 남자. 강민호. 그의 품에 안긴 갓난아기. 수연이. 아기의 목에 나비 펜던트가 걸려 있었습니다. 미영의 것과 똑같은. 아니, 미영의 것 그 자체. 이게 나야? 미영이 사진을 들여다봤습니다. 생전 처음 보는 자신의 아기 시절. 생전 처음 보는 아버지의 얼굴. 아빠. 그 단어가 낯설었습니다. 하지만 왜인지 눈물이 났습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펼쳤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 손이 떨려 쓴 듯한. 사랑하는 선주에게 그녀가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습니다. 만약 당신이 이 편지를 읽는다면 그건 수연이가 돌아왔다는 뜻입니다. 미영의 가슴이 뛰었습니다. 나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딸이 언젠가 돌아올 거라는 걸 어떻게 아냐고요? 이 열쇠가 증명해 줄 겁니다. 강 회장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이 나비 열쇠는 세상에 단 하나뿐입니다. 내가 직접 만들었으니까요. 수연이 목에 걸어준 순간 나는 맹세했습니다. 이 아이를 평생 지키겠다고. 그녀가 흐느끼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나는 지키지 못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1초, 단 1초 방심했고 수연이는 사라졌습니다. 미영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선주, 당신을 용서하세요.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내 잘못도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인간이었을 뿐입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가슴에 안았습니다. 나는 이제 오래 못 버틸 것 같습니다. 심장이 너무 아픕니다. 수연이 없는 세상은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김 비서가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나는 믿습니다. 수연이가 살아있다는 걸. 언젠가 이 오르골 소리를 듣고 이 열쇠를 가지고
당신에게 돌아갈 거라는 걸. 미영이 목을 감싸쥐었습니다. 그러니 이 오르골을 버리지 마세요. 이 소리가 저주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이건 희망입니다. 수연이를 부르는 신호입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내려놓았습니다. 당신이 이걸 읽고 있다면 내 예언이 맞았다는 뜻입니다. 수연이가 돌아온 겁니다. 이 열쇠를 가지고 그녀가 미영을 봤습니다. 선주, 우리 딸을 꼭 안아주세요. 내 대신 30년치를 한꺼번에. 그리고 말해주세요. 아빠가 너를 사랑했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영원히 당신을 사랑합니다. 민호. 편지가 끝났습니다. 서재에 침묵만 흘렀습니다. 강 회장이 편지를 내려놓고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이것도 김 비서가 노트북을 가져왔습니다. USB를 꽂았습니다. 파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13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잡음, 지지지, 그리고 남자의 목소리. 수연아, 아빠야. 강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미영의 눈이 커졌습니다. 이 목소리, 왜인지 익숙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자장가 불러줄게. 내가 제일 좋아하는 나비 노래. 오르골 멜로디가 배경으로 깔렸습니다. 강민호가 노래를 불렀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날아가거라. 미영의 입술이 따라 움직였습니다. 알고 있었습니다. 이 노래를 노랑나비, 흰나비 춤을 추어라. 왜 아는지 몰랐습니다. 하지만 몸이 기억하고 있었습니다. 노래가 끝나고 아기 웃음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깔깔깔, 맑고 행복한 웃음. 이게 내 목소리야? 미영이 떨렸습니다. 수연아, 아빠가 약속할게. 강민호의 목소리가 이어졌습니다. 언젠가 내가 이걸 듣게 될 거야. 몇 년이 걸리든, 몇십 년이 걸리든, 넌 반드시 엄마에게 돌아갈 거야. 왜냐면, 그가 숨을 들이켰습니다. 넌 우리 딸이니까. 피는 못 속여. 운명도 못 막아. 넌 꼭 돌아올 거야. 녹음이 끝났습니다. 강 회장이 무너졌습니다. 바닥에 주저앉아 오열했습니다. 민호, 당신 말이 맞았어. 수연이가 돌아왔어. 미영도 울었습니다. 27년간 찾던 답이 여기 있었습니다. 자신이 누군지, 어디서 왔는지, 왜 이 열쇠를 가지고 있었는지. 엄마, 미영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강 회장 앞에. 엄마, 나왔어. 늦어서 미안해. 강 회장이 딸을 끌어안았습니다. 30년 만에. 수연아, 수연아. 두 사람이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김 비서가 조용히 방을 나갔습니다. 문을 닫으며 미소 지었습니다. 오르골이 다시 돌아가기 시작했습니다. 누가 태엽을 감지 않았는데 스스로 마치 축하하듯 나비야 나비야 날아가거라. 6개월이 흘렀습니다. 봄이었습니다. 따뜻한 햇살이 서재 창문을 통해 쏟아졌습니다. 그곳은 더 이상 어둡지 않았습니다. 더 이상 차갑지 않았습니다. 유리 진열장은 치워졌습니다. 30년간 오르골을 가뒀던 그 감옥. 이제 그 자리에는 화분이 놓여 있었습니다. 하얀 나비가 날아다니는 그림도 걸렸습니다. 오르골은 창가 테이블 위에 있었습니다. 완벽하게 수리된 상태로 햇빛을 받아 반짝였습니다. 나비 날개도 온전했습니다. 더 이상 부러지지 않았습니다. 강선주와 강수연이 나란히 앉아 있었습니다. 모녀, 차를 마시고 있었습니다. 요즘 회사는 어때? 강 회장이 물었습니다. 예전에 차갑던 목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부드러웠습니다. 좋아요. 수연이 미소 지었습니다. 기획팀 사람들이 잘 챙겨줘요. 무리하지 마. 천천히 배우면 돼. 엄마는요? 손은 괜찮으세요?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봤습니다. 6개월 전 유리를 긁어 생긴 흉터가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이젠 안 아파. 강 회장이 손을 펴보였습니다.
오히려 다행이야. 이 흉터가 있어서. 왜요? 내가 진짜라는 걸 상기시켜 주거든. 꿈이 아니라는 걸. 두 사람이 웃었습니다. 어색하지 않았습니다. 30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피는 속일 수 없었습니다. 엄마, 수연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뭔데? 그날 왜 제 손을 놓으셨어요? 침묵이 흘렀습니다. 강 회장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미안해. 묻지 말걸. 아니야. 강 회장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해줘야지. 내가 알 권리가 있어. 그녀가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백화점이었어. 주말이라 사람이 엄청 많았지. 나는 내 손을 잡고 있었어. 꽉. 그녀의 손이 떨렸습니다. 그런데 내가 들고 있던 핸드백이 바닥에 떨어졌어. 안에 지갑, 카드, 다 들어있었거든. 그래서 나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1초만, 정말 1초만 내 손을 놓고 가방을 주었어. 고개를 들었을 때 눈물이 흘렀습니다. 넌 없었어. 사람들 사이로 사라졌어. 수연이 어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잘못이 아니에요. 아니야. 내 잘못이야. 나는 27년간 그렇게 생각했어. 하지만 아빠는 아니라고 했잖아요. 편지에. 그래. 민호는 강 회장이 미소 지었습니다. 항상 날 용서했어. 나보다 나를 더 사랑했지. 수연이 오르골을 바라봤습니다. 아빠 보고 싶어요. 기억도 안 나는데. 나도 그래. 강 회장이 오르골을 쓰다듬었습니다. 하지만 이게 있잖아. 아빠의 목소리, 아빠의 사랑. 그녀가 태엽을 천천히 감았습니다. 서툰 손길. 30년 만에 처음 만지는 것처럼. 딱, 딱, 딱. 엄마, 제가 할게요. 수연이 손을 뻗었습니다. 두 사람이 함께 태엽을 감았습니다. 어머니의 손 위에 딸의 손. 마지막 한 바퀴를 돌렸습니다. 멜로디가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나비야 나비야 날아가거라. 더 이상 슬픈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더 이상 저주가 아니었습니다. 희망이었습니다. 사랑이었습니다. 치유였습니다. 강 회장이 딸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다시는 안 놓을게. 알아요, 엄마. 두 사람이 함께 오르골을 바라봤습니다. 햇살 속에서 반짝이는 나비가 천천히 돌아가는 멈춰있던 시간이 다시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30년을 건너뛰어 모녀는 함께였습니다. 창밖으로 진짜 나비 한 마리가 날아왔습니다. 창문에 앉았다가 하늘로 날아갔습니다. 마치 인사하듯, 마치 축복하듯 오르골 소리가 서재를 가득 채웠습니다. 이제 이곳은 무덤이 아니었습니다. 삶이 시작되는 곳이었습니다.